역시 슈가 맛있지. 누가 슈가 나왔다고 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되게 재밌네. 오늘 수업이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대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오늘은 팀피칭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요. 수학 선생님 2명이랑 그러니까 정재영 선생님 포함해서 수학 선생님 2명 그리고 선생님 기술 선생님이거든. 기술 선생님 그리고 이제 오실 과학 선생님 이렇게 4명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1, 2, 3교시 동안 진행을 하고요. 왜 이렇게 수업을 하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수업을 개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흥미로울지, 효과가 있을지 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같이 수업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사전 사후에 설문지를 돌릴 거예요. 설문지를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또 상품을 준비했으니 상품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소하지만 준비했으니 열심히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할 수 있죠? 네. 자, 일단은 지금 앞에 선생님이 주소를 하나 띄워놨어요. 패들렛 주소인데 요거 한번 치고 들어와 볼래? 여기에 들어오면 사전 설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전 설문. 그 설문지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접속 못한 친구 있나요? 선생님 도와줄게. 지금 선생님이 보내준 패드 링크는 계속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써도 끄지 말고 설문지 다 제출해도 끄지 말고 계속 띄워놓으세요. 혹시 또 설문지 못한 친구? 네. 튜토를
대부분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밑에 있는 사전 워드 클라우드라고 선생님이 또 만들어놨어. 이거 한번 들어가서 같이 작성해볼까? 사전 워드 클라우드 들어가면 선생님이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해가지고 질문을 남겨놨어요. 여기 빈칸에 영어 무시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3개 그냥 아무거나 모르면 모른다고 적어도 되고요. 그냥 딱 떠오르는 거를 3개 적고 제출하면 됩니다. 3개까지 안 떠오르면 그냥 하나만 적어도 괜찮아요. 오늘 수업은 앞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문지 하고서 과학 수업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 기술, 정보, 수업 하고 이제 마무리해서 3시간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 선생님 보이거든? 미쳤으니까 휴먼 누구야? 장난으로 하면 안 돼. 아니, 이렇게 써도 되는데, 막 장난으로 막 키키키키 이런 거 보내면 안 돼. 아, 많이. 알고 보니 맞죠? 오, 확실히 고등학생들이라 알고 있는 게 많네. 1분 정도 시간을 더 줄게요. 혹시 여기 못 들어온 친구, 렌티미터 여기 못 들어온 친구 있나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남긴 답변이거든? 가장 큰 게 뭐예요? 로봇. 로봇이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많이 로봇이라고 제출을 한 거거든? 로봇이 가장 크게 나왔고, 지금 이제 제출될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야. 알파고, 챗GPT, 시리아, 지구 멸망 뭐야, 지구 멸망. 끝없는 발전, 4차 산업혁명. 오, 좋아요. 여러분 이미 인공지능에 대해 많이 알고 있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1교시 과학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와. 과학 선생님 나와주세요. 와. 와. 안녕하세요. 저는 태안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네. 집은 이 근처인데 태안에 있는 금행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신예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아침 좀 늦었는데 잠깐만 컴퓨터 연결 좀 하고 과학 수업 바로 시작할게요.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 과학 선생님 설치하시는 동안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주면 좋을 것 같거든? 네. 오렌지3라는 프로그램인데 구글에 오렌지3 한번 쳐볼래? 구글에 오렌지3 여기 치면은 선생님도 같이 따라갈게.
오렌지 3 이렇게 치면은 여기 안 보이는구나. 자,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선생님 영어로 오렌지 3 이렇게 쳤거든? 여기 맨 위에 나와 있는 다운로드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윈도우 그냥 들어가서 첫 번째 거 클릭된 상태에서 다운로드 오렌지 3 요거 들어가면 됩니다. 혹시 잘 안 된 친구 있나요? 선생님 도와줄게. 오렌지 3 다운로드. 고등학생이라 다들 너무 잘하는데? 잘한다. 넥스트 눌러주세요. 다운로드 됐으면 넥스트 눌러가지고 설치까지 다 해주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는 관계로 PPT가 조금 글자와 글씨체가 조금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수업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효과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오늘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 목표로는 친환경 자동차 등의 비중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해보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 시에, 2차 시, 3차 시 이렇게 일단 계획을 했는데 오렌지3로 그 예측하는 그 코딩 수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웬만하면 개념 수업은 1교시 안으로 마치고 2, 3교시에는 여러분 실습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졸려요? 아침부터? 자, 여러분 대기오염 잘 알고 있죠? 네. 여기 오늘 미세먼지 농도 뭔지 아세요? 처음 오면서 찾아봤는데 나쁨일까요? 네. 좋음일까요? 매우 나쁨일까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오늘은 비가 왔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원래 멘티미터로 적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멘티미터 어차피 연결이 안 돼가지고 혹시 알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이 있다면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네 오염 물질 네 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맞아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누가 말했어요? 저요. 오 좋아요. 이산화탄소 누가 말했죠 아까? 저요. 오 좋습니다. 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또 한 두 개 정도 키워드 답이 있긴 한데 질소! 오 역시 고등학생이라서 잘 나오네요. 또 질소 맞아요. 또 지금 또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 없나요? 오존 맞아요. 다음에 벌써 맞춘 친구 혹시 들어볼까요? 저요. 이렇게 고등학생들 너무 훌륭한데. 훌륭한데. 맞습니다. 네. 또 오점 말하는 거 있어. 제 오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제 화면이 보이죠? 이제 마음이 편해졌군요. 원래 이렇게 귀여운 글씨였는데 네, 여기까지 했죠? 네. 일단 그러면은 이 영상은 살짝 넘어갈게요. 어쨌든 지금 대기 오염으로 인해가지고 2060년이 되면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망할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중국, 인도의 사망률이 가장 높아질 것이라는 뉴스였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이 말했던 대기오염 개념부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대기오염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대기상의 환경 오염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기상이라는 게 뭐냐? 그 공장의 매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들이 이런 기체들이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에 돌아다니면서 오염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오염을 통해서 대기오염 때문에 지구 온난화도 일어나고 온실 효과도 일어나고 오존층 아까 말했죠? 오존층도 파괴되고 산성비나 황사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 그림으로 좀 나타내 봤는데 자동차에서 탄소화물 나오고 또 CO2 나오는 게 다 오존을 만들고 그리고 뭐 질소산화물 그리고 황산화물 이런 애들이 지금 대기에서 여러 가지 오염을 일으킨다는 게 바로 대기 오염이에요. 그래서 종류를 조금 살펴보면은 탄소산화물 아까 말했죠. 일산화탄소 정답, 이산화탄소 정답.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애들을 우리는 탄소산화물이라고 하고요. 질소산화물 들어봤나요? 혹시? 아니요. 근데 질소 알고 있죠? 산소도 알고 있죠? 네. 혹시 원자번호도 알아요? 질소는? 원자번호 몰라도 돼요. 네. 질소와 산소가 합쳐져 있는 애들을 질소산화물 그리고 황 배웠나요? 황? 네. 우리 주기율표 배웠죠? 산소 밑에 있는 애가 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산소와 황이랑 붙어있는 애들을 황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대기오염의 주된 물질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소산화물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자, 이런 애들이 다 질소산화물이에요. 이름이 되게 쉽습니다. 질소 하나, 산소 하나 있어서 1산화질소예요. 얘는 산소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2산화질소. 그쵸? 자, 얘 한번 이름 맞춰볼 사람. 네? 오산화? 질소 몇 개 있죠? 그러면 뭐죠? 오산화 이질소? 네, 정답. 저 친구 깎아나 이따가 하나 노족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바로 질소산화물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데이터에서 배울 질소산화물은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요 애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요, 석유나 석탄 등의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연소라는 게 뭔지 알아요? 네. 연소가 뭐죠? 태우는. 맞아요. 불태우는 게 바로 연소예요. 그런데 화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연소를 산소와 강하게 결합한다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석유나 석탄에서 탄소나 질소나 황 이런 애들이 나올 때 산소와 만나면 그게 바로 NO 또는 뭐 CO 이런 식으로 물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으로 연소했을 때, 즉 불에 태웠을 때 NO의 형태로 생성이 되어서 대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해서 NO2를 형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질산화 화합물이라고 하고, 대기에는 NO랑 NO2, 아까 전에 되게 많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NO랑 NO2의 종류가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왜 문제냐 하면 물과 반응을 하면요 질산을 만들어요. 물의 H2O, 물 H2O의 그 H와 반응을 해서 질산을 만들면 이게 바로 산성비가 됩니다. 산성비 맞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 빠져요. 우리 소중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질소산화물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 쉽게 끓는 점이 낮아서 쉽게 끓어오르는 애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에탄올도 낼 수가 있고, 벤젠도 낼 수가 있고, 알데히드 이런 것들 혹시 화학 실험에서 해봤나요? 아직 안 해봤어요? 네. 네, 이런 애들이 바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아무튼 이런 애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태양광을 만나면 대륙간 오존을 형성해요. 자, 오존층 파괴되는 게 좋아요? 안 파괴되는 게 좋아요? 안 파괴되는. 안 파괴되는 게 좋아요? 그럼 오존을 많을수록 좋겠네요. 아니에요. 그럼요. 적당히. 적당히 있으면 될까요? 자, 네. 오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착한 오존과 나쁜 오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존층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지구 대기. 성층권이요. 맞아요. 성층권에 있는 것은 좋은 오존이에요.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하나 줄게요. 깎아. 자연을 막아주고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오존층이 대륙권에 생기면 그건 바로 나쁜 오존입니다. 대륙권에 생기면요 이렇게 미세먼지나 뭐 광학, 스모그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형성을 해서 대기 오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로운 오존은 사람의 눈이나 호흡기에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일산화탄소는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면요, 얘는 연소할 때 아까 산소랑 강하게 만난다고 했죠. 원래 산소랑 강하게 만나면은 CO2가 생겨요. 그쵸? 그런데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차마 CO2까지 못 가고 CO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의 연소, 옛날에는 연탄가스 마시고 질식하는 사고들이 많았죠. 그때 나타나는 가스라거나 아니면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요거 몇 중 결합인지 알고 있나요? 3중 결합?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태울 때 산소가 부족하다 하면은 제가 만들어서요. 얘가 왜 문제가 됐느냐? 연탄가스 마시면 왜 죽어요? 숨못 쉬어요. 숨 못 쉬어서 죽어요? 또 우리 너무 연탄을 경험해본 세대가 아니라서 저도 잘 몰라요. 체내로 들어오면요, 그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죠? 네. 헤모글로빈의 역할이 뭐예요? 적혈구의 역할이 뭐예요? 산소. 그렇죠. 산소 운반이에요. 왜 산소를 운반해야 해요? 그쵸. 뇌에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CO가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산소보다 약 250배나 더 강하게 헤모글로빈이랑 결합을 한다고 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산소가 결합해야 될 자리에 이게 헤모글로빈인데 산소가 결합해야 될 자리에 이 일산화탄소가 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산소는 결합도 못하고 우리 몸으로 운반도 안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까 지금까지 말했던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 그리고 일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바로 주 배출원이 도로 이동 오염원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는 환경부에서 2019년에 국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인데 NOx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죠. 질산화 화합물 그리고 CO 일산화탄소로 일산화탄소인데 조사를 해봤더니 NO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게 가장 큰 비중이 바로 도로 이동 오염원이었어요. 일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비중이 도로 이동 오염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오늘 수업에 약간 감이 오죠? 우리는 그냥 수업 목표 뭘 해야 하죠? 감소. 그렇죠. 도로 이동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금 알면 좋겠죠? 그래서 다음 수업인 기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친환경 자동차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와. 네, 과학 선생님 수업에 이어서 기술 수업을 하게 된 김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과학 수업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답변을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 대기 오염 물질, 친환경 자동차 이런 내용들? 과학 시간에 배운 적 있어요? 화학 시간에? 네.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 자, 기술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는지 보겠습니다. 앞서 과학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자동차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솔린, 디젤 이런 자동차들이죠. 그런 자동차들에서는 대기 오염 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대기 오염 물질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걔네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친환경 자동차인데요. 선생님은 이 친환경 자동차가 필요하게 된 이유, 나오게 된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머신러닝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효과 살펴보기, 이거랑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환경에 친화적인 자동차를 일컫는데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한 방식의 친환경차가 존재합니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친환경차는 친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 화석연료를 엔진에서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대부분의 자동차예요. 90% 이상이 화석연료를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친환경차는 왠지 미심쩍고 가격이 비교적 비싸므로 눈을 돌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친환경차가 도로에서 많이 보입니다. 친환경차의 번호판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기술 발전과 사용자의 인식 변화, 정부의 세제 감면 혜택 등에 따라 친환경차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의문으로 친환경차가 어떻게 환경을 보호해준다는 걸까요? 일단 친환경차라고 하는 이유는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달리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소할 때 불완전 연소하면서 유해물질을 형성하는데 이 유해물질은 대기를 오염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와는 달리 친환경차는 청정 연료를 사용하고 대기 오염 물질을 아예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함으로 위해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친환경차의 작동 원리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는 엔진 없이 고밀도 배터리와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 배터리에서 전기 에너지를 전기 모터로 공급해서 차량이 구동하므로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수소차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할 때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구동에 사용합니다. 물 위의 것을 만들지 않고 충전 시간이 매우 짧으며 주행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과 전기차의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치한 차로 완전 무공해 차량은 아니어도 배기가스 저감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료 소모를 최소화해 연비가 높아서 차세대 환경 자동차로 주목받습니다. 이 정도가 시장화되어 있고 기업들은 이 친환경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차를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친환경차는 초소형 자동차나 준준형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소형 서브부터 스포츠카, 트럭까지 다양한 모델 라인업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의 점유율은 점차 높아질 것이고 인프라 구축과 성능 등도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가 친환경차의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환경 보호와는 별개로 화석연료는 고갈되는 중이므로 대체 에너지원의 관점에서도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국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시나 울산시에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전기 수소차를 구매한 저공해차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줄 친환경차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이 영상에 선생님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 담겨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가 왜 필요하대요? 그 환경오염을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이 계속 고갈되고 있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의미는 영어로 일단 에코-프렌들리 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다라는 건 뭐야? 같은 연료 대비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많다라는 거겠죠. 무공해 또는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이 예시가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전지 자동차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이 친환경 자동차 전에 있었던 자동차를 뭐라고 한다 했어? 가솔린, 그치? 가솔린, 디젤 이런 친구를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하거든요. 내연기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무슨 내자일 것 같아? 안내자, 그쵸? 안쪽에서 연이, 아까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죠? 연소하다 할 때 연자거든? 그래서 안에서 탄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연료를 태워가지고 힘을 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연료가 연소하면서 기반의 내부에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아까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게 가스기관, 가솔린기관, 석유